그런데 대장의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등기부에는 사실관계 적는 표제부가 있죠? 당연하죠.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권리관계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고 뭘로 지었고 소재지는 무엇인지 이런 사실관계들이 없으면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권리 분석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사실관계를 갖고 온 게 표제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는 대장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들어갈 거예요. 보세요. 표제부는 죄송해요. 표제부가 아니죠. 사항란은요. 자,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갑구편과 을구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갑구를 보게 되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권에 관한. 오케이?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 즉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입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크게 나누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갖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은 전부 다 을구에 있겠네, 권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맞나요? 갑구에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가등기. 가등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배울 거지만 내가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저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사오고 싶은데 지금 말고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찜해두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내가 본 등기를 해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구에 보면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압류, 그리고 압류, 가처분. 자, 세 가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맞나요? 갑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빨리 살짝 지나갈 거예요. 보세요.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준 거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갑이 때가 됐는데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을은 국가를 찾아가서 소송을 한다고요. 그쵸? 그리고 국가는 확인을 해보고 판결문을 내주겠죠. 그쵸? 네가 돈 받을 때가 됐구나. 네가 채권자 맞구나. 하고 확인 판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 소송을 거는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해주는 게 갑압류예요. 그리고 확인 판결이 떨어지면은 본압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부동산을 압류해갖고 경매 매각해갖고 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압류는 지금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맞잖아요. 맞나요? 압류는요, 당연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이해되셨죠? 추가 설명 필요 없겠죠? 가압류, 압류 전부 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가처분은 볼까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근데 이혼 소송한대요. 이혼 소송. 근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을이 부인입니다. 부인. 을이 부인. 기분 나쁘네. 을을 남편으로 할게요. 네, 을을 남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을이 남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자,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붙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이유로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갑이 이 부동산을 양도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물건이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이걸 분할하려고 소송하는 건데 이걸 분할하고자 하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소송하는 과정에서 가처분해 줄 수가 있어요. 미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가처분이 나오느냐? 우리 배워서 알아야 되죠? 재산을 분할하자는 청구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고 비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일 때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금전 채권, 돈에 대한 채권의 소송일 때는 압류하는 거예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갑구에 들어가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럼 더 나가서 이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나만 더.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갑구에 있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요. 소유권에 관한 거잖아요. 맞죠? 적어도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다 갑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죠. 을구 한번 볼까요? 을구 한번 볼게요. 을구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여기서 왜 복습했냐면은 이 제한 물건들, 이 제한 물건들이 을구에 들어온다고요. 봐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다 소유권 특정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 용익물권이라는 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들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도저히 아니겠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럼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겠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로 바로 답 나오네요. 전세권. 을구에 등기되는 거 맞죠? 사용 수익의 권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해볼까? 저당권. 사용 수익은 아니지만 처분. 이 처분권은 나중에 묶어버릴 수 있는 권리죠. 여기니까 처분. 제한물건에서 처분물건이니까. 이것도 저당권도 돈 빌려주고서 담보 잡는 거죠. 이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온다.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을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도 어떤 가압류, 어떤 가처분이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요. 이런 거예요. 자, 을구에 전세권이 있다고 그랬죠. 전세권 물권이죠. 물권 양도도 할 수 있는 권리 맞나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가 빚이 있어요. 그래서 빚쟁이가 똑같이 소송한 거야. 그리고 확인 판결도 받았다. 내 채권에 대해서 이 전세권에 가압류할 수 있겠네요. 이 전세 보증금. 그러면은 가압류는 을구의 전세권이 있고 을구에 대한 가압류니까 당연히 가압류는 을구에 있겠죠. 맞죠? 그런 거라고요. 가압류 가처분도 을구에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을구에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되는 것들은 당연히 을구죠. 태생이 을구인데. 맞죠? 을구의 권리에 가압류한 거니까 을구에 있어야죠. 갑구로 갈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중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이제 권리 분석 배워야죠. 해볼게요. 자, 갑구, 을구 나눠가지고요. 이제 등기부 등본을 이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01년도 1월 2일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어요. 누구 명의로? 간 명의로. 보존 등기가 뭐지? 보존 등기가 첫 번째예요. 06년도 1월 1일. 보존 등기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초의 소유권 등기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있다가 두 번째 02년도 2월 1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았네. 그쵸? 답 나오죠?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05년도 3월 1일 날 가압류가 되어 있다. 누구 명의로? 병명의로. 아이고, 우리 누구한테 채무가 있나 보네요. 그쵸? 뭐 소송 중인 것 같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2010년도 4월 1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갑구에. 자, 전부 다 갑구에 나오는 사람들 많죠? 자, 그 다음에 을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02년도 2월 1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네요. A 명의로. 무슨 뜻이에요? 2002년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서 근저당권, 만약 은행이라고 하면은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03년도 3월 1일 날 전세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B에. 무슨 뜻이겠어요? 을이 전세 줬네요. B한테 지금. 03년도에. 그쵸? 자기가 좀 살다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꼬아보지? 그냥 06년도 4월 1일 날 A의 근저당에 대해서 C 명의로 이전이 됐어요. 06년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건이죠, 근저당권은. 물건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근저당이란 물건을 A의 근저당권을 C가 사왔다는 소리겠네요. 06년도.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보고, 자, 이제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할 것인가. 자, 통합등기부를 짠다고 합니다. 통합등기부. 보세요. 이 통합등기부를 짤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통합등기부를 짤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권리만 적어야 되고요. 사실관계 적는 거 아니고요. 죽은 권리 적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리만 시간적 순서로 재배열하는 거예요. 갑구와 을구를 통틀어서 믹스시켜서 시간적 순서로 배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해볼까요, 지금부터? 자, 2001년도 1월 1일날 소유권 보전 등기. 가장 시간이 빠르네요, 날짜가. 근데 이건 살아있는 권리예요, 죽은 권리예요? 이거 살아있는 권리예요? 지금 소유권 을한테 있는데 죽어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거는 적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특수권리에 도전하면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적는 게 좋아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사실 죽은 권리지만 적는다. 그래서 제일 날짜가 빠르니까 적어볼게요. 그렇죠? 소유권 보전 등기 제일 첫 번째로 나왔네.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을의 거 02년도 2월 1일이죠. 근데 가장 빠르긴 한데 을구의 근저당권 날짜는 똑같다? 이때 뭐 어떻게 적혀야 될까요? 알아두세요. 외우세요. 그냥 이거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동순별적이라고. 동순별적 이렇게 외우세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같은 구에 있으면 동구라고 불러요. 동일한 구에 있다 해서. 이때는 순위 번호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나열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별구에, 각자 다른 별도의 구에 있는데 날짜가 같다. 예? 순위 번호가 같다. 날짜가 같다. 이랬을 때는 접수번호로 따집니다. 접수번호.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번호가 1, 2, 3, 4예요. 그리고 을구 근저당권의 접수번호가 1, 3, 2, 3이다. 어떤 게 더 빨라요?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더 빠르게 접수번호가. 그러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을에. 오케이. 세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나와야죠.
을구의 A의 근저당. 맞나요? 맞죠? A의 근저당. 네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네 번째 전세권. 맞죠? 가장 빠르죠? 그래서 전세권 B.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돼야 돼요? 가압류. 맞죠? 시간적 순서대로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병의 가압류. 여섯 번째 뭐가 돼야 돼요? C의 근저당인가요? 좋아요. A의 근저당에서 온 C예요. 마지막 경매 개시 결정도. 제가 제대로 나열했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여섯 번째 A의 근저당에서 온 C는요, 순위가 정말 여섯 번째일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A의 근저당에서 온 C는 순위가 1로 가버립니다. 왜냐면 이때의 순위, 이때의 근저당에서 온 거잖아요. 그대로 양도받아서 부기등기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A의 근저당 C는 바로 A의 순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A의 근저당에서 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건 지워버릴게요. 6번. 자,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건 인수하고 어떤 건 인수하지 않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말소가 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지금부터 배울게요. 보세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말소의 기준이 되면은 말소의 기준보다 후순위인 것은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것이고, 이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권리로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뭔지 볼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 근저당, 두 번째 저당권, 그리고 세 번째 가압류, 네 번째 압류,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논리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저, 가, 압, 전, 담, 경,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근저, 가, 전, 담, 경. 이거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건 뭐 논리를 설명하면서 뭐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을 때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등기 후에는 무조건 그냥 가등기라고만 나와요.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는 권리인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담보가등기는 판사님이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권자한테 물어봐요. 너 혹시 소유권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그 부동산에 돈 안 주면 그냥 갖고 와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너 저당권자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네 채권 신고해. 그럼 네 배당 받고 끝내자, 너도. 이랬을 때 채권 신고를 했으면 이건 담보가등기가 돼서 말소 기준의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권리 중에 이 권리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느냐? 하나의 등기부에서 답은 아니에요. 간단해요. 통합등기부를 이렇게 쫙 짜고 나서 이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들 중에서 가장 시간적 순서가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 딱 하나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통합등기부를 짰잖아요. 여기서 가장 빠른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자, 3번의 근저당이네요. 그쵸? 이 3번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밑에는 어떤 권리든 전부 다 말소가 되어버린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공식. 근저, 가압, 전담경 외우시고 시간적 순서에서 가장 빠른 것,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거보다 앞서는 것은 내가 인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션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2배 수익의 가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은. 그래서 나홀로드의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순별적 이렇게 외우세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같은 구에 있으면 동구라고 불러요. 동일한 구에 있다 해서. 이때는 순위 번호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나열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별구에, 각자 다른 별도의 구에 있는데 날짜가 같다, 예? 순위 번호가 같다, 날짜가 같다, 이랬을 때는 접수번호로 따집니다. 접수번호.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번호가 1, 2, 3, 4예요. 그리고 의구 근저당권의 접수번호가 1, 3, 2, 3이다. 어떤 게 더 빨라요? 각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더 빠르지, 접수번호가. 그러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구에, 의뢰. 오케이. 세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나와야죠. 의구의 A의 근저당. 맞나요? 맞죠? A의 근저당. 네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네 번째, 전세권. 맞죠? 가장 빠르죠? 그래서 전세권. B.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돼야 돼요? 가압류 맞죠? 시간적 순서대로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의 가압류. 여섯 번째, 뭐가 돼야 돼요? C의 근저당인가요? 좋아요. A의 근저당에서 온 C예요. 마지막 경매 개시 결정도. 제가 제대로 나열했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여섯 번째 A의 근저당에서 온 C는요, 순위가 정말 여섯 번째일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A의 근저당에서 온 C는 순위가 1로 가버립니다. 왜냐면 이때의 순위, 이때의 근저당에서 온 거잖아요. 그대로 양도받아서 부기등기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A의 근저당, C는 바로 A의 순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A의 근저당에서 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건 지워버릴게요. 6번. 자,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걸 인수하고 어떤 건 인수하지 않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말소가 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지금부터 배울게요. 보세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말소의 기준이 되면은 말소의 기준보다 후순위인 것은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것이고 이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권리로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뭔지 볼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 근저당, 두 번째 저당권, 그리고 세 번째 가압류, 네 번째 압류,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논리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 저, 가, 압, 전, 담, 경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근저가, 전담경 이거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건 뭐 논리를 설명하면서 뭐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을 때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등기 후에는 무조건 그냥 가등기라고만 나와요.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는 권리인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담보가등기는 판사님이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권자한테 물어봐요. 너 혹시 소유 보존 등기가 됐어요. 누구 명의로? 간 명의로. 보존 등기가 뭐지? 보존 등기가 첫 번째예요. 06년도 1월일날. 보존 등기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초의 소유권 등기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있다가 두 번째 02년도 2월 1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누구 명의로? 우리 명의로. 그러면 갑이 우리한테 팔았네. 그쵸? 답 나오죠?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05년도 3월 1일날 가압류가 되어 있다. 누구 명의로? 병명의로. 아이고, 우리 누구한테 채무가 있나 보네요. 그쵸? 뭐 소송 중인 것 같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2010년도 4월 1일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갑구에. 자, 전부 다 갑구에 나오는 사람들 많죠? 자, 그 다음에 을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02년도 2월 1일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네요. A 명의로. 무슨 뜻이에요? 2002년 2월 1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 되면서 근저당권, 만약 은행이라고 하면은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03년도 3월 1일날 전세권 설정이 된 거예요. B에. 무슨 뜻이겠어요? 을이 전세 줬네요. B한테 지금 03년도에. 그쵸? 자기가 좀 살다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꼬아보지? 그냥 06년도 4월 1일날 A의 근저당에 대해서 C 명의로 이전이 됐어요. 06년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건이죠, 근저당권은. 물건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근저당이란 물건을 A의 근저당권을 C가 사왔다는 소리겠네요. 06년도.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보고, 자, 이제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할 것인가. 자, 통합등기부를 짠다고 합니다. 통합등기부. 보세요. 이 통합등기부를 짤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통합등기부를 짤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권리만 적어야 되고요. 사실관계 적는 거 아니고요. 죽은 권리 적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리만 시간적 순서로 재배열하는 거예요. 갑구
각구와 의구를 통틀어서 믹스시켜서 시간적 순서로 배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해볼까요, 지금부터? 자, 2001년도 1월 1일날 소유권 보존 등기. 가장 시간이 빠르냐, 날짜가? 근데 이건 살아있는 권리예요, 죽은 권리예요? 이거 살아있는 권리예요? 지금 소유권 을한테 있는데 죽어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거는 적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특수권리에 도전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적는 게 좋아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실 죽은 권리지만 적는다. 그래서 제일 날짜가 빠르니까 적어볼게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 제일 첫 번째로 나왔네.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의 거 02년도 2월 1일이죠. 근데 가장 빠르긴 한데 의구의 근저당권 날짜는 똑같다? 이때 뭐 어떻게 적혀야 될까요? 알아두세요. 외우세요 그냥. 이거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동순 별적이라고. 돈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그 부동산에 돈 안 주면 그냥 갖고 와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너 저당권자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네 채권 신고해. 그럼 네 배당 받고 끝내자 너도. 이랬을 때 채권 신고를 했으면 이건 담보가등기가 돼서 말소 기준의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권리 중에 이 권리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느냐? 하나의 등기부에서 너 답은 아니에요. 간단해요. 통합등기부를 이렇게 쫙 짜고 나서 이 말소 기준에 될 수 있는 권리들 중에서 가장 시간적 순서가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 딱 하나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통합등기부를 짰잖아요. 여기서 가장 빠른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자, 3번의 근저당이네요. 그쵸? 이 3번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밑에는 어떤 권리든 전부 다 말소가 되어버린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공식. 근저가압 전담경 외우시고 시간적 순서에서 가장 빠른 것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거보다 앞서는 것은 내가 인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산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그런데 대장의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등기부에는 사실관계 적는 표제부가 있죠? 아 당연하죠.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권리관계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고 뭘로 지었고 소재지는 무엇인지 이런 사실관계들이 없으면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권리 분석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사실관계를 갖고 온 게 표제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는 대장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들어갈 거예요. 보세요. 표제부는, 죄송해요. 표제부가 아니죠. 사항란은요. 자,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갑구편과 을구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갑구를 보게 되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권에 관한. 오케이?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 즉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입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크게 나누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갖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은 전부 다 의구에 있겠네, 권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맞나요? 갑구에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가등기. 가등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배울 거지만 내가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저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사오고 싶은데 지금 말고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찜해두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내가 본 등기를 해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구에 보면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압류, 그리고 뭐 압류, 가처분. 자, 세 가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맞나요? 갑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빨리 살짝 지나갈 거예요. 보세요.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준 거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갑이 때가 됐는데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을은 국가를 찾아가서 소송을 한다고요. 그쵸? 그리고 국가는 확인을 해보고 판결문을 내주겠죠. 그쵸? 아, 네가 돈 받을 때가 됐구나. 네가 채권자 맞구나. 하고 확인 판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 소송을 거는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해주는 게 갑압류예요. 그리고 확인 판결이 떨어지면은 본압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부동산을 압류해갖고 경매 매각해갖고 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압류는 지금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맞잖아요. 맞나요? 압류는요, 당연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이해되셨죠? 추가 설명 필요 없겠죠? 가압류, 압류 전부 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가처분은 볼까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근데 이혼 소송한대요. 이혼 소송. 근데 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을이 부인입니다. 부인. 을이 부인. 기분 나쁘네. 을을 남편으로 할게요. 네, 을을 남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을이 남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자,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붙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이유로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갑이 이 부동산을 양도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이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이걸 분할하려고 소송하는 건데 이걸 분할하고자 하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소송하는 과정에서 가처분해줄 수가 있어요. 미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가처분이 나오느냐? 우리 배워서 알아야 되죠. 재산을 분할하자는 청구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고 비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일 때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금전 채권, 돈에 대한 채권의 소송일 때는 압류하는 거예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갑부에 들어가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럼 더 나가서 이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나만 더.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갑부에 있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요. 소유권에 관한 거잖아요. 맞죠? 적어도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다 갑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죠. 을구 한번 볼까요? 을구 한번 볼게요. 을구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여기서 왜 복습했냐면은 이 제한 물건들, 이 제한 물건들이 을구에 들어온다고요. 봐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부 다 소유권 특정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 용익물권이라는 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들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도저히 아니겠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럼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겠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로 바로 답 나오네요. 전세권. 을구에 등기되는 거 맞죠? 사용 수익의 권리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해볼까? 저당권. 사용 수익은 아니지만 처분. 이 처분 권능은 나중에 묶어버릴 수 있는 권리죠. 여기니까 처분. 제한 물건에서 처분 물건이니까. 이것도 저당권도 돈 빌려주고서 담보 잡는 거죠. 이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온다?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을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도 어떤 가압류, 어떤 가처분이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요. 이런 거예요. 자, 을구에 전세권이 있다고 그랬죠? 전세권 물권이죠? 물권 양도자 할 수 있는 권리 맞나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가 빚이 있어요. 그래서 빚쟁이가 똑같이 소송한 거야. 그리고 확인 판결도 받았다. 내 채권에 대해서 이 전세권에 가압류할 수 있겠네요. 이 전세 보증금. 그러면은 가압류는 을구의 전세권이 있고 을구에 대한 가압류니까 당연히 가압류 을구에 있겠죠. 맞죠? 그런 거라고요. 가압류 가처분도 을구에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을구에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되는 것들은 당연히 을구죠. 태생이 을구인데. 맞죠? 을구의 권리에 가압류한 거니까 을구에 있어야죠. 갑으로 갈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중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이제 권리 분석 배워야죠. 해볼게요. 자, 갑구
물금 나눠가지고요. 이제 등기부 등본을 이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01년도 1월 2일 날 소유권